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72살 김순자에게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손주 이유식 준비부터 집안일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어요. 며느리 미경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잔소리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언제나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애를 제대로 못 보니까 애가 말이 늦는 거 아니에요? 미경의 말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5명의 아이를 키운 경험도 손주를 향한 사랑도 모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셋째까지 나을 거예요. 어머니가 있으니까 문제 없잖아요. 미경의 폭탄 선언에 순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신의 남은 인생이 또다시 다른 사람의 계획으로 채워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건강마저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순자는 깨달았어요.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너희 부모이기 전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김순자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그녀는 가족의 반발을 뚫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순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72살의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였죠.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선 순자는 무릎 관절의 둔한 통증을 애써 무시했어요.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순자는 잠깐 멈춰서서 아들 부부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고요했어요. 당연하죠. 그들의 하루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되니까요. 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 불을 켰습니다. 먼저 손주 지호의 이유식부터 준비해야 했어요. 3살배기 아이는 까다로워서 당근은 싫어하고 브로콜리는 작게 다져야 하고 닭고기는 부드럽게 삶아야 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 적어준 메모를 보며 순자는 정성스럽게 재료를 손질했어요. 어머니, 지호 밥 준비됐어요? 8시 정각 미경이 머리를 부스스하게 한 채 부엌에 나타났어요. 인사는 생략이었습니다. 순자는 따뜻하게 데운 이유식 그릇을 건네주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방금 다 했어. 지호 좋아하는 닭고기 죽이야. 어머니, 죽이 너무 되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호가 삼키기 어려워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다음엔 더 조심할게. 미경은 대답도 없이 지호를 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는 또 다른 전쟁이었어요. 아들 민수는 매운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미경은 담백한 된장국을 선호했습니다. 순자는 2가지를 모두 준비했어요. 밥은 갓 지은 것으로 반찬은 8가지를 차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되는데요. 미경이 상을 보며 말했어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밥도 적게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영양 균형 맞춰서 먹어야지.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영양 균형이요? 요즘 영양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이렇게 짜고 기름진 음식들이 몸에 좋을 리 없잖아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평생 이런 음식으로 가족을 길러왔는데 이제 와서 몸에 좋지 않다니. 그래도 참았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미경은 불만을 늘어놓았어요. 반찬이 짜다느니, 밥이 너무 되었다느니, 지호가 흘린 것을 빨리 치우지 않는다느니.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가끔 어머니를 향해 미안한 눈길을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아들 부부가 출근한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지호는 유치원에 가고 순자는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쉴 시간은 없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방을 정리하고 점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청소기를 돌리며 순자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휘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이게 정말 자신인가 싶었습니다. 오후 2시 지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순자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우리 지호 간식 먹자. 순자는 정성스럽게 과일을 깎아주고 우유를 데워주었어요.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오후 6시 미경이 먼저 퇴근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어머니, 지호가 오늘 뭐 했어요? 유치원 다녀와서 간식 먹고 블록 놀이하고 책 읽어줬어. 책이요? 무슨 책이요? 동화책이야. 콩쥐팥쥐 이야기.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요즘 그런 구식 동화책 읽어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교육적이지 않다고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책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머니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요즘 육아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발전했는데요. 순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도 5명의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육아를 모른다니. 저녁 7시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순자는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민수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순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지호가 요즘 말이 늦는 것 같아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요. 미경이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불만을 터뜨렸어요.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아이랑 충분히 대화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순자는 억울했습니다. 지호와 하루 종일 이야기했는데 대화가 부족하다니. 난 지호랑 많이 이야기해. 순자가 조심스럽게 반박했어요. 어떤 이야기요? 옛날 이야기 같은 거 말고 창의력을 기르는 대화 말이에요. 미경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어요. 순자는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밤 10시 모든 일을 마친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이었는데 아들 부부가 들어온 후 자신의 방으로 내어준 거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순자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될까요? 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특별히 더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정성을 들여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불고기에 각종 나물 반찬까지 상을 가득 차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미경이 즐겨 먹는 담백한 북어국도 끓였어요. 어머니, 오늘 뭔 좋은 일 있으세요? 민수가 풍성한 상차림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 가족이 함께 저녁 먹는 게 좋아서.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경은 별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들어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어요. 회사 일이 힘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가 맛있는 불고기 해줬네. 많이 먹어. 순자가 손주에게 고기를 집어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지호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미경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경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민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 얘기? 민수가 물었어요. 미경이 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호 말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지호가 또래에 비해 언어 발달이 좀 늦다고 하세요. 순자는 당황했어요. 그런가? 난 지호가 말도 잘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가 보면 다른 거죠. 미경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뭐라고 했는데? 민수가 궁금해했어요. 아이가 어휘력이 부족하고 문장 구성 능력도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놀이나 대화가 부족하다고 하시고요.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어머니,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가 지호를 돌봐주시는 건 고맙지만 요즘 육아 방식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먹이고 재우고 안전하게만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미경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이 지호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제대로 된 자극을 못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배우면 되잖아.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는 지호한테 너무 관대하세요. 난 지호가 예쁘니까. 예뻐서 다 들어주면 아이가 망가져요.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규칙적인 생활, 체계적인 교육, 적절한 훈육. 이런 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옛날 방식으로만 하시잖아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5명의 아이를 키우며 쌓은 경험이 이제는 구식이 되어버린 건가요? 애를 제대로 못 보니까 애가 말이 늦는 거 아니에요? 미경의 말이 순자의 가슴을 찔렀어요. 순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돌본 손주가 말이 늦다고? 그것도 자신의 돌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미경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맨날 어머니 편만 드시네요. 지금 지호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그냥 넘어가자고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지호랑 뭘 하셨는지요. 미경이 계속했어요. TV 틀어주고 장난감 주고 그냥 놀게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안 돼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난 지호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행복? 어머니 생각하시는 행복이랑 요즘 애들한테 필요한 행복이랑은 달라요. 순자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더 이상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지호한테 사투리로 말씀하시는 것도 문제예요. 아이가 표준어를 배워야 하는데 계속 사투리를 들으니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순자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사투리까지 문제가 된다니. 미경아, 그건 좀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해요? 아니에요. 이게 다 지호를 위한 말이에요.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식사 내내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호만 혼자 열심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민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무심한 침묵이 미경의 말보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한마디 해주기를 바랐는데 민수는 끝내 조용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마음이 더 시렸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경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애를 제대로 못 보니까 애가 말이 늦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미경의 말대로 지호와 좀 더 교육적인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도서관에서 창의력 개발 책도 빌려오고 인터넷에서 요즘 육아법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할머니, 이 책 재미없어요. 지호가 영어 그림책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보자, 지호야. 엄마가 보라고 하셨어? 싫어요. 콩쥐 팥쥐 이야기 해주세요. 순자는 곤란했어요. 미경이 옛날 이야기는 교육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지호는 그런 이야기만 좋아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어색했습니다. 미경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부장님이 제 기획서 칭찬하셨어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승진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잘 됐네.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미경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와 민수가 동시에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희가 아이를 하나 더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미경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의 젓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어요. 민수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갑자기가 아니라 저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호도 혼자 크는 것보다 형제가 있는 게 좋고요. 미경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지호 하나도 힘든데 아이를 하나 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육아도 쉽지 않고 뭐가 어려워요? 미경이 반문했어요. 저희 둘 다 직장 다니고 있고 어머니도 계시는데 그 순간 순자는 자신이 왜 이 대화에 포함되는지 깨달았습니다. 미경의 계획에서 자신은 둘째 아이까지 돌볼 사람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미경아,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민수가 말했어요.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게 뭐 있어요? 요즘 출산율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저희라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죠.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직 말을 하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호가 외동으로 크는 것보다 형제가 있는 게 사회성 발달에도 좋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민수가 망설였어요. 뭘 망설여요? 어머니도 계시고 저희도 젊은데. 미경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순자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괜찮다고 해야 할까? 아니라고 해야 할까? 마음은 복잡했지만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좋은 일이지. 순자가 작게 대답했어요. 봐요, 어머니도 좋다고 하시잖아요. 미경이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미경아,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미경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가 돌봐주시고 둘째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돼요. 그리고 저는 육아휴직 6개월만 쓰고 복직하면 되고요.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미경의 계획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부담은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물었어요.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육아용품은 지호 쓰던 거 재활용하면 되고 기저귀나 분유 같은 건 벌크로 사면 저렴하거든요. 미경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베이비시터 비용도 안 들죠. 순자는 자신이 베이비시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서운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실까?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지호 하나도 잘 돌보시는데 하나 더 뭐가 어려워요? 미경이 대신 대답했어요. 순자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사실 요즘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아팠거든요.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순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봐요.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뭘 걱정해요? 미경이 민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좀 더 생각해보자.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저희 나이도 있고 늦으면 늦을수록 위험해지는 거 아시잖아요. 미경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제가 이미 산부인과에 가봤어요. 뭐? 민수가 놀랐습니다. 검사 결과 모든 게 정상이고 의사 선생님도 지금이 적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순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셋째까지 낳을 생각이에요. 미경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뭐? 민수와 순자가 동시에 외쳤어요. 요즘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난리잖아요. 저희라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죠. 순자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둘째도 모자라 셋째까지? 미경아, 그건 너무 무리야. 민수가 말했어요. 무리가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하면 돼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있으니까 문제 없잖아요. 그 순간 순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부러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미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 순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의 폭탄 선언 이후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미경은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양 들떠 있었고 민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듯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순자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지호 데리고 산부인과 같이 가실래요? 미경이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산부인과? 순자가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검진받는 김에 지호도 소아과에서 검사받으려고 해요. 언어 발달 검사요. 순자의 가슴이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호의 언어 발달이 늦다는 말이 또 나온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민수가 물었습니다. 해야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면 금방 나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정말 자신이 지호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걸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미경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얘기 좀 해야겠어요. 미경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 언어 발달이 6개월 정도 늦다고 하네요. 6개월이나? 순자가 충격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성 발달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호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집에서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결국 자신의 돌봄이 잘못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호를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으니까. 미경의 말은 배려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순자에게는 해고, 통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순자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호는 아침 일찍 전문기관에 가고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할 일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 좋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순자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미경이 저녁에 물었어요. 그냥 집 정리하고 TV 좀 보고. 아, 그러고 보니 어머니 친구분들 요즘 안 만나시네요. 왜요? 순자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거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꾸 지호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냥 별일 없어서. 며칠 후 순자는 예전에 함께 등산을 다니던 친구 정혜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왜 연락도 안 하고 그래? 우리 다음 주에 설악산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 아, 정혜야, 미안해. 요즘 좀 바빠서. 바빠? 뭔 일로? 순자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바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에서 빈둥거린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냥 집안일이 많아서. 집안일? 며느리 있잖아. 너 혼자 다 할 필요 없어. 다음에 갈게.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허탈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이제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순자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정기 검진이었지만 요즘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어르신,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그리고 당뇨 수치도 경계선이고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원인이 있나요?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스트레스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릎 관절도 많이 상하셨네요.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요. 그럼 아이 돌보는 것도 힘들겠네요?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무거운 것 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검사 결과를 가족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금 미경이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아프다고 하면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순자는 조용히 있었어요. 미경은 신나게 아이 계획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일 산부인과 가서 상담받기로 했어. 그리고 엽산도 미리 먹기 시작했어. 벌써?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 하더라고. 며칠 후 언어치료센터에서 돌아온 순자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상담 선생님이 가정에서의 환경 개선에 대해 장시간 설명했는데 모든 내용이 순자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부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아이와 대화할 때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투리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표준어로 정확하게 발음해 주세요. TV는 하루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대신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모든 게 순자에게는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평생 써온 말투를 바꾸라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지쳐 있었습니다. 지호를 데리고 치료센터를 오가는 것도 힘들고 매번 듣는 지적들도 괴로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손주에게 해가 되는 존재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울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들에게는 부담만 주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자신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듯한 좌절감이 순자를 휘감았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밤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작은 방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을 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부부가 태블릿을 보며 뭔가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어요. 아마 임신 준비나 육아용품에 관한 것이겠죠. 가끔씩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순자에게는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손,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5명의 아이를 키웠고 남편을 뒷바라지했고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손주까지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돌보고 있었다는 과거형이 맞겠네요. 지금 지호는 전문기관에서 치료받고 있으니까요. 내가 평생 뭘 하며 살아왔을까? 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곧바로 첫째를 낳았어요. 그 후로는 줄곧 임신과 출산, 육아의 연속이었습니다. 5명의 아이를 키우느라 자신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다 자란 후에는 남편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가게 일을 거들고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었던 적이 있었나? 순자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어린 시절 꿈꿨던 것들, 하고 싶었던 일들.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포기한 거였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여자는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요? 순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소녀,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던 꿈 많은 청춘.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이 묻혀버렸습니다.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은 아이들 장난감 상자 속으로 들어갔고 교육에 대한 꿈은 아이들 숙제를 봐주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순자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그때 그림을 계속 그렸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늦게라도 공부를 더 했다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을 후회한다니 이게 무슨 생각인가요? 정말 그럴까? 순자는 자신에게 솔직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이 잘 자란 것은 분명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한 것이 과연 자신의 희생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 각자의 노력과 재능 때문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왜 지금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며느리에게는 잔소리만 듣고
아들은 자신보다 아내 편을 들고 손주 돌보는 것마저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요? 순자는 문득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자신의 어머니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을까요? 순자는 기억 속의 어머니를 떠올려 봤어요.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항상 누군가를 챙기고, 항상 자신은 뒷전이었던 어머니. 과연 그분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나는 어머니와 똑같은 길을 걸어왔구나. 그 깨달음이 순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세대가 바뀌었지만 자신은 어머니와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이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또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미경은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경에게는 자신의 커리어도 중요하고 자신의 계획도 중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육아를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건 아닐까? 순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취미를 찾고 여행을 다니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여전히 70이 넘은 나이에도 누군가의 돌봄 역할만 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 순자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봤어요. 지금까지는 가족이 원하는 것, 가족에게 필요한 것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려보고 싶었어요.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산도 오르고 바다도 보러 가고 싶었어요. 책도 읽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소설들을 천천히 읽어보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기적인 생각일까? 순자는 자신을 책망하려다가 멈췄어요. 왜 자신의 욕구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데 왜 자신만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그들은 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 그런데 왜 나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순자는 점점 분명해지는 생각에 놀랐어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될까? 순자는 자신의 나이를 생각했어요. 70 넘은 나이. 통계적으로 보면 한 15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또다시 다른 사람의 계획에 따라 살아야 할까요? 며느리가 낳을 둘째, 셋째를 돌보느라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까요?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권리가 있어. 그 생각이 순자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할머니로서. 하지만 그 모든 역할 이전에 자신은 김순자라는 한 개인이었어요.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돌봄 기계가 아니라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자각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해. 순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고요. 순자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달이 빛나듯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을 위한 아침 준비가 아니었어요.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경이 부엌에 나오며 말했어요. 응, 나갈 일이 있어서.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지호 어린이집에 직접 가보려고 해. 미경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어린이집이요? 왜요? 지호를 종일반으로 등록하려고. 미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텐데요. 내가 직접 하겠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할 일 아닌가요? 순자는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상해? 그동안 나와 상의한 적이 있어? 미경은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호 교육 방침도 언어 치료도 모든 걸 나에게 통보만 했잖아. 이제는 내가 결정할 차례야. 그날 오전 10시 순자는 지호의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원장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종일반 등록을 완료했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등록하시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손주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린이집에서 나온 순자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은행이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순자는 그동안 아들 부부의 생활비로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주던 통장을 해지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자신 명의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필요할 때마다 따로 줄게. 순자가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차근차근 계획한 일이야. 오후에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재산을 신탁으로 묻고 싶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법무사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신탁을 설정하시면 재산의 관리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고 어르신께서는 수익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이 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요. 순자는 만족스러웠어요. 이제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족들의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지호 어린이집에서 연락 왔는데 종일반으로 등록됐다고 하더라고요. 미경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응, 내가 했어. 왜 저희랑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하세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상의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어차피 지호를 전문기관에 맡기기로 했잖아. 그렇긴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순자가 미경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와 상의 없이 결정한 모든 일들은 중요하지 않았어? 미경은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이상하세요.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상이요? 응. 내일은 내가 결정하는 게 정상이지. 그날 저녁 식사는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미경은 계속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민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잘못했다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문제였어.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요? 내가 모든 걸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거야.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결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거고. 미경이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어머니 의견을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긴 했지. 하지만 진짜 의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의받기 위해서였잖아.
그게 무슨 차이가? 큰 차이가 있어.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의견을 묻는다면 안 된다는 답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하지만 지금까지는 내라는 답만 기대했잖아.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순자의 지적이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하겠어. 순자가 계속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미경이 불안해했습니다. 지호 돌보는 것은 계속 도와줄게. 하지만 둘째, 셋째는 어려울 것 같아. 어머니, 미경이 소리쳤어요. 내 건강도 좋지 않고 나이도 있어서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거든. 순자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가족들은 처음 보는 내용에 놀랐어요. 어머니, 언제 이런 검사를 받으셨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혈압도 높고 무릎도 안 좋고 의사가 무거운 것 들지 말라고 했어. 미경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럼 저희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을 바꾸면 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거나.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베이비시터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순자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더욱 서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순자가 반문했습니다.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요? 민수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순자는 한참을 생각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은 것 같아. 인격체요? 응.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한계가 있고, 내 꿈이 있어.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집안이라고 아이 돌보는 기계로만 본 것 같아서 가족들은 순자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주는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어.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계속 다른 사람만을 위해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순자의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의존을 끊어내려는 그녀의 행동은 충격을 불러일으켰지만 순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어색한 침묵 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미경이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목요일 오후였어요. 어머니, 저희 진지하게 얘기해요. 미경이 가방을 던지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차를 우리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잘못했다고 말한 적 없어. 그럼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세요? 지호 어린이집 일도 그렇고 통장 정리하신 것도 그렇고. 순자는 찻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대답했어요. 태도를 바꾼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거야. 제자리요? 응.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잊고 있었거든.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인이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주인으로 안 모셨어요? 모시기는 그냥 일꾼으로 부렸지. 일꾼이라니요.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말이 너무 심하세요.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한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오빠, 어머니가 저희를 일꾼 부리듯 했다고 하시네요. 미경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순자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받은 대우를 생각해봐. 어떤 대우요? 순자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호 이유식 만들고 아침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지호 돌보고 저녁 준비하고 이 모든 걸 혼자 했어. 저희도 바빠서 바쁜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내 바쁜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지.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고맙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순자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가족이면 더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가족이면 더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희가 안 고마워했어요?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게 여겼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불만만 표현했고, 순자는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지호 돌보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고, 육아 방식이 구식이라고 하고, 심지어 사투리까지 문제라고 했잖아. 미경이 변명했습니다. 그건 지호를 위해서라고? 순자가 웃었어요. 정말 지호를 위해서였어? 아니면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어? 어머니, 나는 5명의 아이를 키웠어. 모두 성공적으로 키워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육아를 모른다고 하니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미경이도 처음 엄마라서 예민한 거예요. 처음 엄마면 시어머니 경험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무시하고 깎아내려?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순자의 지적이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계획도 마찬가지야. 순자가 계속했어요.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당연히 내가 돌볼 거라고 가정했지. 미경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셋째 계획은요? 그건 너희들의 계획이지. 내 계획이 아니야.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나? 순자의 말에 미경이 더욱 흥분했어요. 인생을 포기하다니요. 손주 돌보는 게 그렇게 괴로운 일이었어요? 괴롭다는 게 아니라 선택권이 없었다는 게 문제야. 선택권이요? 응.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렸잖아. 민수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이 억지로 하신 일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했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니까. 하지만 점점 당연시되고 감사는 사라지고 요구만 많아졌어. 저희가 언제 감사하지 않았어요? 미경이 반박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고맙다는 말이 사라졌어. 대신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저건 안 됩니다. 이런 말만 늘어났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람이라는 걸 잊은 것 같았어. 사람이라는 걸요? 응. 나도 아프고 힘들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있어. 그림도 그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들과도 만나고 싶어. 그런 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호 돌보고 집안일하고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언제 시간이 있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맞춰드릴게요. 맞춰드린다고?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야. 나는 존중받고 싶은 거야. 미경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스스로 생각해봐. 미경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예의를 지켰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의를 지키는 것과 존중하는 것은 달라. 순자가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예의는 형식이고 존중은 마음이야. 나에게 존댓말은 썼지만 내 마음은 헤아리지 않았어. 민수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미경이가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민수야. 순자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왜 항상 조용히 있었니? 네. 며느리가 나한테 함부로 말할 때 왜 한마디도 안 했니? 민수는 당황했어요. 그게 부부 사이에 끼어들기가. 부부 사이?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가족이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야. 너는 부인과 어머니 사이에서 부인을 선택했어. 맨날.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한 말씀이세요. 심해? 사실인데 왜 심해? 순자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서 말해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그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잖아. 결혼하면 부모는 남이 되는 거지, 뭐.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세요? 행동으로 보여줬잖아.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잘할게요.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 늦었다고요? 응. 나는 이미 결정했어. 내 남은 인생을 되찾기로. 그날 밤 집안은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미경은 방에서 울고 있었고 민수는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순자만이 자신의 방에서 평온해 보였습니다. 너희의 부모이기 전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순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변화는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어요. 미경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계획을 미루고 지호를 종일반 어린이집에 보내며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은 집안일을 분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자는 조용히 자신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순자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폭탄 선언을 했어요. 이번 달 말에 이사 갈 거야. 네. 아침을 먹던 가족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요?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경기도 양평에 작은 집을 하나 얻었어. 미경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 전부터 준비했거든. 순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전원주택이야. 작지만 내가 살기에는 충분해.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잖아. 충분히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야. 미경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싫으세요? 싫은 게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 순자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 집은 너희들이 계속 살아도 돼. 하지만 관리비나 세금은 알아서 해야겠어. 어머니. 그리고 지호 돌보는 것도 이제 너희 책임이야. 가끔 할머니로서 봐줄 수는 있지만 매일은 어려워.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로 순자가 떠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살기 힘드실 텐데요. 민수가 걱정했어요. 힘들면 어때? 내가 선택한 거니까. 하지만 민수야. 순자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독립할 때도 말리지 않았어. 내가 선택한 삶을 존중했거든. 이제는 내 선택을 존중해줘. 며칠 후 이사 날이 다가왔어요. 순자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오랜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감히 정리했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미경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응. 저희가 정말 많이 잘못했나요? 순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이해요? 응. 너희는 내가 당연히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너희가 당연히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과할 일은 아니야. 다만 이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사 트럭이 도착했어요. 순자의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이 트럭 한 대에 다 들어갔어요. 어머니, 자주 연락드릴게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잘 살아. 어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추억도 많고 아픔도 많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은 순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뒤편으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첫날 밤 순자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어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다음 날부터 순자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는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교실에 참여했어요. 어머니,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강사가 순자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릴 때 조금 배웠거든. 오랜만에 다시 하니까 재미있어.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었어요. 소설도 읽고 여행서도 읽고 미술 관련 책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이웃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었어요. 순자 씨, 서울에 가족들 두고 혼자 내려오시기 힘드셨을 텐데요. 이웃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친구들과 만나 등산을 갔어요. 예전에 포기했던 취미들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정혜 씨가 말했어요. 그래. 응,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 진짜 행복해 보여. 순자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도 놀랐어요. 정말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고 웃음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한 달 후 민수가 지호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지호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우리 지호 보고 싶었어? 할머니 집 예뻐요. 순자는 손주와 아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차린 상이었지만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혼자 사시기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 민수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미경이 혼자 찾아왔어요.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예전만큼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경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됐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순자는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힘든 건 서로 마찬가지였을 거야. 저는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봐요. 완벽한 엄마는 없어. 그냥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은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미경이 말했어요. 그래. 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인 것 같아. 6개월이 지났어요. 순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그림 실력도 늘어서 동네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어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요가 교실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끔 가족들이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서로를 배려하며 만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순자는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어깨를 감쌌습니다. 문득 예전의 삶을 떠올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던 날들. 그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하루하루가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졌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갔어요. 순자는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환하게 웃으며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어요. 오직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만이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자유였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어요. 순자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가 보였어요. 가을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볼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새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어요. 김순자의 해방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그녀는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